모든 조건이 좋은 사람을 만났는데 이상하게 설레지 않았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안정감 자체가 낯설고 어색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단순한 취향 문제가 아닙니다. 안정적인 사람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건 하나의 심리적 증상이에요. 오늘은 왜 우리가 좋은 사람 앞에서 설레지 못하는지, 그리고 그게 우리 연애 인생을 어떻게 망가뜨려 왔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뇌 이야기부터 해야 해요. 우리가 누군가에게 설렐 때 그 감각의 정체는 도파민이에요. 도파민은 뇌의 보상회로에서 분비되는 물질인데, 중요한 건 도파민이 확실한 보상보다 불확실한 보상에 훨씬 강하게 반응한다는 거예요. 예측이 안 될수록, 기다릴수록, 불안할수록 도파민이 더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슬롯머신 원리예요. 그리고 이 원리가 연애에서도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게 정말 무서운 부분이에요. 슬롯머신이 매번 당첨되면 아무도 중독되지 않아요. 가끔씩 터지기 때문에 못 멈추는 거거든요. 연락이 불규칙하고, 오늘은 따뜻했다가 내일은 차가운 사람, 내 마음을 받아주는 것 같다가 갑자기 멀어지는 사람, 이런 사람 앞에서 뇌는 폭발적인 도파민을 분비해요. 그게 설렘이라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설렘과 불안을 구분하지 못하는 게 얼마나 흔한지 보여주는 실험이 있어요. 1974년 아론과 더튼이 진행한 흔들다리 실험인데, 위태로운 다리를 건넌 남성들이 안정적인 다리를 건넌 남성들보다 직후에 만난 여성을 더 매력적으로 평가했어요. 두려움이 만들어낸 심장 박동을 뇌가 설렘으로 오해한 거거든요. 우리 연애에도 정확히 같은 메커니즘이 작동해요. 반면 안정적인 사람은요, 이걸 이해하고 나면 왜 좋은 사람 앞에서 설레지 않는지가 훨씬 선명하게 보여요. 항상 연락하고, 항상 거기 있고, 감정이 일관되고, 날 실망시키지 않아요. 도파민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한 보상이에요. 불확실성이 없으니까 도파민이 크게 터지지 않아요. 그래서 설렘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을 시시한 존재로 분류해버리거든요. 이게 설렘의 진짜 정체이자 이 패턴의 핵심이에요. 최근 뇌과학 연구들이 이걸 점점 더 명확하게 밝혀내고 있어요. 설렘과 불안이 뇌에서 얼마나 비슷한 경로를 쓰는지 말이에요. 2024년에 발표된 신경과학 연구에 따르면 초기의 강렬한 설렘은 주로 도파민이 지배하는 상태예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행복한 관계에서는 도파민보다 옥시토신이라는 호르몬이 더 중요하게 작동한다는 거예요. 옥시토신은 신뢰, 안정감, 깊은 연결감을 만들어내는 호르몬인데, 안정적인 사람과 시간을 보낼 때 천천히 쌓여요. 초반에 폭발하는 도파민과 달리 조용하고 묵직하게 자라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설레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별로라는 신호가 아닐 수 있어요. 내가 도파민 중독에서 벗어난 경험이 없어서 옥시토신 기반의 연결을 설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불안 애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게요. 심리학자 메리 에인스워스가 1970년대에 진행한 낯선 상황 실험이 있는데, 아기를 낯선 공간에 두고 엄마가 잠깐 사라지는 상황이에요. 불안 애착 아기들은 엄마가 돌아왔을 때 달려가 안기면서도 동시에 때리거나 화를 냈어요. 사랑과 두려움이 동시에 섞인 이 반응이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나타나거든요. 이 반응 패턴이 어른이 돼서도 그대로 나타나요.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면서도 그 사람이 날 실망시킬 것 같아서 먼저 경계를 세우거나, 사랑받고 싶으면서도 그게 오면 어색하게 느끼는 패턴이요. 이게 불안 애착의 핵심이에요. 이 메커니즘을 알면 자신이 왜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만 반복해서 끌리는지 이해하는 실마리가 돼요. 그리고 그 이해가 변화의 시작점이에요. 이걸 더 깊이 이해하려면 애착 유형 이야기를 해야 해요. 심리학자 존 볼비가 정립한 애착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어린 시절 주 양육자와 맺은 관계 방식이 평생의 연애 패턴을 만들어낸다고 해요. 크게 안정 애착, 불안 애착, 회피 애착으로 나뉘는데, 오늘 이야기에서 핵심은 불안 애착이에요. 불안 애착이 형성되는 건 어린 시절 양육자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았을 때예요. 어떤 날은 따뜻하게 안아줬다가 어떤 날은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경험이 반복되면, 아이 뇌에는 사랑은 불확실한 것, 상대가 언제 떠날지 모른다, 내가 충분히 좋아야 사랑받을 수 있다는 신념이 새겨지거든요. 이게 어른이 돼서도 작동해요.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상대가 일관적이고 안정적일 때 오히려 불안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요. 이게 너무 좋아서 진짜가 아닌 것 같은 느낌, 언제 사라질지 모른다는 느낌, 내가 이 사람한테 과연 맞는 사람인가 하는 의심이 올라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불안정한 상대 앞에서 더 익숙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2025년에 발표된 성인 애착 연구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불안 애착 유형의 사람들은 안정적인 파트너와의 관계 초반에
매력도와 만족도를 낮게 보고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6개월에서 12개월이 지나면서 이 수치가 역전되는 패턴이 나타났어요. 처음엔 덜 설레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훨씬 깊고 안정적인 연결감을 느끼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는 너무 일찍 판단하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설레지 않으면 이 사람은 아닌가 봐 라고 결론 내리고 떠나버려요. 그러다 불안정한 사람을 만나면 이게 설렘이야, 이게 사랑이야 라고 착각하면서 뛰어들어가거든요. 결국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상대의 문자 속도가 느려지면 뭔가 잘못됐나? 표정이 조금 달라 보이면 나한테 화가 난 건가? 이런 식으로 신호를 계속 읽어요. 이 과정에서 아드레날린이 올라오고 심박수가 빨라지는데 이걸 설렘이라고 착각하는 거거든요. 안정적인 사람은 이런 불안 신호를 만들지 않아요. 문자는 일정하게 오고 감정은 일관되고 이상한 행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뇌가 굳이 경계 상태로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 느낌이 안정감인데 그 안정감이 긴장감 없음으로 읽히고 설렘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거든요. 한 커플 상담사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불안 애착을 가진 내담자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고요. 너무 좋은 사람인데 왜 내 심장이 안 뛰는 거지? 그 사람이 항상 연락하고 약속 취소도 안 하고 화도 잘 안 내고 칭찬도 자주 해. 그런데 나는 이 관계가 재미없어. 이게 바로 설렘과 불안을 구분하지 못하는 상태거든요. 회피 애착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 해요. 안정적인 사람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패턴은 불안 애착뿐 아니라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도 나타나거든요. 회피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친밀감 자체에 불편함을 느껴요. 상대가 너무 가까이 오려 하면 답답하고 관계가 깊어질수록 도망가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든요. 이 유형은 안정적이고 일관된 상대가 답답하게 느껴지는 경향이 있어요. 상대가 거리를 두지 않고 항상 거기 있으면 오히려 숨막힌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사람, 관계를 게임처럼 만드는 사람에게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도 설렘이 아니라 익숙한 거리감인 거거든요. 불안 애착이 관계에서 어떻게 보이는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패턴들인데 자신의 이야기라고 느껴지면 주목해 보세요. 이 패턴이 생기는 더 깊은 뿌리도 있어요. 어린 시절 사랑이 조건부로 주어졌던 경험이에요. 내가 착하게 굴 때만, 성적이 좋을 때만,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때만 관심과 사랑을 받았다면 사랑은 획득하는 것이라는 믿음이 생겨요. 노력해서 얻어야 하는 것, 내 가치를 증명해야 받을 수 있는 것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조건적으로 사랑을 주는 사람 앞에서 어색함이 느껴져요. 왜 이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잘해주지? 뭔가 있는 거 아닐까? 이게 진짜 맞아? 같은 의심이 올라오거든요.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되는 관계가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반대로 날 밀어내는 사람, 나를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 노력해야 잡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오히려 활성화가 돼요. 내가 더 잘하면 되겠다. 내가 더 노력하면 이 사람이 날 선택해줄 것 같다는 구도가 익숙하니까요. 이게 설렘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2024년 세계 생물학, 약학, 보건과학 저널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안정 애착을 가진 파트너와 있을 때보다 회피 애착을 가진 파트너와 있을 때 더 강한 감정적 활성화를 경험한다고 해요. 그 활성화가 불안인지 설렘인지 구분을 못한다는 게 문제거든요.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다를까요? 연구에 따르면 성인 인구의 약 50에서 60%가 안정 애착 유형이라고 해요. 이 사람들은 관계에서 신뢰를 기본값으로 가지고 있고 갈등이 생겨도 문제 해결로 접근하고 상대가 자신을 떠날 것 같다는 불안을 만성적으로 느끼지 않아요. 그리고 이 안정감이 파트너에게도 전달돼요.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있어요.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이 안정 애착을 가진 파트너와 장기 관계를 유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애착 유형이 점점 안정 쪽으로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걸 학습된 안정이라고 부르는데 안정적인 사람 곁에 있는 것 자체가 치유가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설레지 않아도 버틸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의 시작이에요. 몰랐을 때와 알았을 때 선택이 달라지거든요. 자기 인식이 패턴을 바꾸는 첫 단계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자신의 끌림 패턴을 관찰하는 게 시작이에요. 내가 강하게 끌렸던 사람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었는지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그 관계에서 내가 어떤 감정을 주로 느꼈는지를요. 만약 불안, 초조, 기다림, 증명해야 한다는 압박이 주를 이루었다면 그건 설렘이 아니에요. 불안이었던 거거든요. 이 모든 것을 알고 나서도 실천이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패턴을 안다고 해서 감정이 바로 바뀌지 않거든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나도 여전히 설레지 않을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설레지 않음을 이 사람이 별로다라고 해석하지 않는 것이에요. 설렘이 없다고 느낄 때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나답게 있을 수 있는가? 이 사람 앞에서 나쁜 나를 보여줘도 괜찮은 느낌이 드는가? 이 사람이 내일도 여기 있을 것 같은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이 좋다면 그 관계는 설렘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설렘의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하지만 의식적으로 조금씩 다른 선택을 해나갈 수 있어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설레지 않는 느낌을 이 사람이 아닌 신호로 바로 읽지 말고 일단 시간을 줘보는 게 중요해요. 적어도 6개월에서 12개월은 지켜보는 거예요. 처음에 낯설미 익숙함으로 바뀌고 그 익숙함이 안도감이 되고 그 안도감이 다시 진짜 연결감으로 발전하는 데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실제로 연애를 많이 해본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예전에 설레게 만들던 사람들이 결국 날 힘들게 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설레지 않아서 놓쳤던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었다는 후회를 많이 한다고요. 이건 개인의 경험담이 아니에요. 관계 만족도를 장기 추적한 연구들에서도 반복적으로 나오는 패턴이에요. 초기 끌림의 강도와 장기 관계 만족도 사이에는 뚜렷한 양의 상관관계가 없어요. 오히려 처음에 차분하게 시작한 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만족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도 있거든요. 설렘은 초반에 연료지만 관계를 오래가게 하는 건 다른 재료들이에요. 관계에서 자신의 감정 패턴을 관찰하는 연습을 꾸준히 하면 점점 달라지기 시작해요. 갑자기가 아니라 조금씩이에요. 그게 진짜 변화예요. 그리고 감정 신호를 다시 읽는 연습이 필요해요. 심장이 두근거리는 게 항상 설렘이 아닐 수 있어요. 불안도 심장을 뛰게 만들거든요. 그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 두근거림이 기대에서 오는 건지 불안에서 오는 건지를 천천히 느껴보는 거예요. 처음엔 쉽지 않지만 의식적으로 반복하면 점점 느껴지기 시작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당장 내 감정을 바꾸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감정은 명령한다고 바뀌지 않거든요. 대신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안정적인 사람이 나타났을 때 설레지 않는다고 바로 떠나지 않고 조금 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함께 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를 최소 2~3달은 지켜보는 거거든요. 그 시간 동안 몇 가지를 관찰하는 게 도움이 돼요. 이 사람은 약속을 일관되게 지키는가? 이 사람은 내가 힘들 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사람과 함께 있을 때 내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느낌이 드는가? 이 질문들이 설레는지 아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한 판단 기준이거든요. 애착 패턴은 바꿀 수 있어요. 2025년 성인 애착 연구에서 확인된 것처럼 애착 유형은 고정된 게 아니에요. 안정적인 파트너와의 경험, 심리 상담, 자기 인식을 통해 학습된 안정 애착을 형성할 수 있거든요. 어릴 때 만들어진 신념이 평생을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애착 유형은 바꿀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중요한 사실이에요. 심리 상담이나 치료적 개입을 통해서도 바뀌고 안정적인 파트너와의 경험을 통해서도 바뀌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통해서도 바뀌거든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불안 애착일 수 있겠구나 라고 느낀 분들이 있다면 이미 그게 시작이에요. 자기 패턴을 인식하는 순간 그 패턴은 더 이상 완전히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선택의 여지가 생기거든요. 안정적인 사람 앞에서 설레지 않는다고 느낄 때 오늘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 설레지 않음이 상대의 문제인지 내 뇌가 익숙한 불안을 찾고 있는 건지를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 한 번의 멈춤이 연애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설레지 않아서 포기한 사람이 있다면 지금 떠올려 보세요. 그 사람이 진짜로 별로였는지 아니면 너무 안정적이어서 익숙하지 않았던 건지를요. 가장 강렬하게 설렜던 사람이 가장 나를 행복하게 해준 사람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설렘의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것도 숨기지 않아도 되는 편안함, 내일도 거기 있을 거라는 확신, 내가 힘들 때 곁에 있어줄 거라는 믿음이요. 이 느낌들이 더 깊은 설렘이에요. 이게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게 처음엔 심심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이게 사랑이에요. 도파민이 만들어내는 짜릿한 불안이 아니라 옥시토신이 만들어내는 조용하고 깊은 연결이거든요. 그 연결을 설렘으로 느낄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성장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당신은 이미 그 성장의 출발선에 와 있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이야기해 볼게요. 안정적인 사람이 지루하게 느껴지는 게 취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원래 자극적인 걸 좋아하는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요. 그런데 취향과 패턴은 달라요. 취향은 선택할 수 있는데 패턴은 무의식에서 자동으로 작동하거든요. 끌림이 취향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어린 시절 학습된 패턴이 작동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설렘이 없다는 느낌이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서 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대가 연락을 빠르게 하면 답답하게 느껴지는지, 상대가 내 모든 말에 동의하면 오히려 신뢰가 안 가는지, 상대가 나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으면 왠지 모르게 멀어지고 싶어지는지, 이 패턴들이 있다면 설렘 부재가 아니라 친밀감 회피 반응일 수 있어요. 이걸 구분하는 게 왜 중요하냐면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취향이라면 그냥 다른 유형의 사람을 찾으면 되지만 패턴
패턴이라면 그 패턴을 이해하고 다루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다른 유형의 사람을 찾아도 같은 패턴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요. 관계에서 안정감을 처음 느끼는 경험이 어떤 의미인지도 짚어볼게요.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들에게 진짜 안정적인 파트너와의 관계는 처음으로 경계를 내려놓는 경험이 될 수 있어요. 항상 상대의 기분을 읽으려 하지 않아도 되는 상태, 실수해도 괜찮은 상태, 있는 그대로의 나를 보여줘도 되는 상태를 처음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게 처음에는 어색해요. 어색함이 지루함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이상하게 맞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해요. 근데 이건 나쁜 신호가 아니에요. 오히려 좋은 신호예요. 내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안전함을 처음 맛보고 있다는 신호거든요. 안정적인 사람과 관계를 시작할 때 이런 자기 질문을 해보는 게 도움이 돼요. 나는 지금 설레지 않는 건가? 아니면 불안하지 않아서 익숙하지 않은 건가? 이 사람이 별로인 건가? 아니면 내가 이런 안정감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낯선 건가? 이 질문들을 충분히 해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아요. 마지막으로 안정적인 사람이 매력 없다고 느끼는 게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오랫동안 형성된 심리적 패턴의 결과거든요. 스스로를 탓하지 마세요. 다만 그 패턴을 알게 된 지금 조금 다른 선택을 해볼 여지가 생겼어요. 그 여지를 어떻게 쓸지는 여러분의 선택이에요. 이걸 읽으면서 내 이야기인 것 같다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어떤 관계에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만나는 사람이 불안정한 패턴을 만들고 있다면 그 불안이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를요. 반대로 안정적인 사람 앞에서 계속 도망치고 싶어지는 패턴이 있다면 그게 정말 취향인지 심리적 회피인지를요. 연애 초반에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사람을 너무 빨리 떠나는 수를 많이 해요. 1개월도 안 돼서 설렘이 없다고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뇌가 새로운 유형의 연결, 즉 옥시토신 기반의 연결에 적응하는 데는 시간이 걸려요. 최소 몇 달은 지켜봐야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감정이 자라나는지를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안정적인 사람이면 무조건 만나라는 뜻은 아니에요. 물론 나와 정말 맞지 않는 사람도 있고 끌리지 않는 게 취향의 문제인 경우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판단을 너무 빨리 하지 말자는 거예요. 특히 처음 만났을 때 강렬한 설렘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포기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자신의 애착 유형을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성인 애착 스타일 검사를 찾아볼 수 있어요. 불안 애착, 회피 애착, 혼란 애착, 안정 애착으로 나뉘는데 자신이 어느 유형인지 아는 것 자체가 큰 도움이 돼요. 왜 내가 특정 유형의 사람에게 끌리는지, 왜 안정적인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는지를 이해하는 맥락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절반에서 60% 정도예요. 생각보다 많아요. 문제는 불안 애착을 가진 사람들이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 앞에서 그 안정감을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극이 없으니까요. 같은 유형의 사람들에게만 계속 끌려가다 보면 안정 애착을 가진 사람을 만날 기회 자체를 놓치게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길었지만 핵심은 하나예요. 설레지 않는다는 건 그 사람이 별로라는 뜻이 아닐 수 있어요. 내 뇌가 불안을 설렘이라고 착각해왔고 진짜 안정감을 아직 설렘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건 바꿀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연습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까지 강렬하게 끌렸던 사람 2~3명을 솔직하게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에서 내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이 무엇인지를 적어보는 거예요. 설렘, 기다림, 불안, 초조, 확인하고 싶은 욕구, 증명해야 할 것 같은 느낌. 이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나왔는지를 보세요. 그 다음 관계가 안정적이어서 편안하게 느꼈지만 어느 순간 떠났거나 포기했던 사람도 떠올려 보세요. 그 관계에서 내가 가장 많이 느꼈던 감정은 무엇이었는지도 적어보는 거예요. 이 두 목록을 비교해보면 자신의 끌림 패턴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이 연습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이 보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신호예요. 하지만 불편하다는 건 뭔가를 건드렸다는 신호예요. 그 불편함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 됩니다. 안정적인 사람을 다시 보게 되는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지금 안정적인 사람 곁에 있는데 왠지 모르게 어색하고 멀어지고 싶어단다면 그 감각을 한 번만 의심해 보세요. 안정적인 사람을 만났을 때 그 편안함이 어색하고 낯설게 느껴진다면 그 느낌 자체가 내 애착 패턴을 보여주는 신호일 수 있어요. 그 낯섦을 불일치로 읽지 말고 처음 경험하는 안정감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설레지 않아서 너무 빨리 떠난 적이 있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조금은 달리 보이는 계기가 됐으면 해요. 그리고 지금 안정적인 사람 곁에 있다면 그 안정감을 좀 더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안정적인 사람 곁에 있다면 그 안정감을 좀 더 천천히 음미해 보세요. 처음엔 심심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심심함이 쌓이면 안도가 되고 그 안도가 쌓이면 진짜 깊은 연결이 됩니다. 그게 오래가는 사랑이에요. 설렘이 아니라 안도에서 시작하는 사람이에요.
도파민이 아닌 옥시토신이 만드는 연결이거든요. 그게 진짜예요.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설렘은 도파민이고 안정감은 옥시토신이에요. 둘 다 사랑이지만 오래가는 건 후자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지금 당장 설레지 않는 사람을 포기하기 전에 딱 하나만 해보세요.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편안한지 불안한지를 먼저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불안인지 안도인지를 한 번만 더 살펴보세요. 그 사람 곁에 있을 때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불안인지 안도인지, 긴장인지 편안함인지를 한 번만 더 살펴보는 거예요. 그 감정이 설렘인지 불안인지를 구분하는 것, 그게 연애에서 가장 중요한 자기 인식의 시작입니다.